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중인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내일부터 5박 6일간의 방일 일정을 시작하는데요. 이를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G7이긴 한데 20개 나라 정상들이 참석을 한다고 그러고 판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일정 중에서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이 가장 주목을 받겠죠? 예, 내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으로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으로 워싱턴 선언의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고요. 예. 그 뒤로 G7 정상회의 전에 기시다 총리가 대한민국을 찾으면서 이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셔틀 외교가 복원된 바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북한이 이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의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억제를 어떤 방식으로 더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내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기는 어려워도 순차적으로 한국과 미국 또 일본 간에 점차 점진되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일도 그 중간선상에 있는 과정들이 분명히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또 주목받는 일정이 한일 정상이 나란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이제 참배할 예정인데 그 장면 자체가 주는 또 의미가 있겠죠? 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이제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방문하고 참배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 이 히로시마 원폭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본의 군국주의 종식을 이제 상징하는 사건인데 대한민국이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예외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복잡한 입장을 가졌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폭 피해자, 일본, 한국 피해자들 포함해서 전쟁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로하고 그 말씀들을 듣고 또 영령들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는 윤 대통령이 또 동포 피해자들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늦게 찾아뵈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피해의 국민들께서 갖고 있었던 감정들이 좀 북받쳐 올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을 찾아야 되는데 피해를 받고 난 뒤에 이 내용들을 회복하는 과정까지 이른바 정부나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방기하지는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클 거고요. 지난 과거의 아픈 역사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다소 늦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일본과 대한민국 또 미국까지도 다 얽혀져 있는 사실 지난날의 아픈 역사들 아닙니까? 이 일을 과거는 과거대로 기억하면서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을 분연하게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요 국가 정상들이 다 모이는 굉장히 큰 국가 행사기 때문에 이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리겠다, 식탁에 올리겠다 이렇게 밝혀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심각한 좀 무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라고 많은 국가들의 일본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정상들이 그 식재료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신들 정상들도 이 식재료를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먹는데 왜 수입은 안 하냐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포석인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요.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아직 안전하다라고 하는 입증이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적절하게 항의하는 이런 모습도 없이 그냥 기분 좋게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국민들의 불안감을 너무나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각국 정상들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안전성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제 우리 외교부는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공식 입장이던데요. 네. 우리 정부가 항의를 하거나 각국 정상들이 좀 항의를 하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상회의 때 그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 도쿄에서 열렸던 올림픽 당시에 이제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들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한 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예.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음식 싸갖고 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본이 과할 정도의 본인 자국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국제적인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정상뿐 아니라 G7에 해당되는 이 수많은 국가들의 정상들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과학적 원칙에 따라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국제 여론이 과연 일본을 대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중요한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관련된 내용들 실제로 어떤 음식과 식재료가 나오는지를 좀 예. 짚어보면서 추후에 살펴봐도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일본의 의도는 어떻든 정상들이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기사화가 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도마 위에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 사실 일본 내부에서도 정치인들이 이 후쿠시마 수산물 시식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과학적인 안전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먹는 거는 대범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예. 뭔가 뭐 과민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겁이 많은 사람들, 사실 이제 이런 구도로 만드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 예. 안에서, 일본 내에서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뭐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 정상들도 좀 찜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지금 실제로 식탁에 올라올지 각국 정상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한일 간의 이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인데 우리 시찰단이 내일 가는 거죠? 네, 총 예. 5박 6일 일정으로 일정이 조금 늘어나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안에서 이제 정화되고 있는 과정들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겠죠. 아마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했던 많은 부분들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IAEA에서 검증했던 내용들 거의 비슷한 상태의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완벽하게 100% 모든 것들을 검증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 예. 또 그 검증 과정에서 대한민국 이 전문가들의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폭에 관한 우려들까지도 총체적으로 같이 조정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돌아와서 여기에 대한 검증 과정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IAEA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하게 대한민국 정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얼만큼 안정성과 위험성 사이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문제가 놓여져 있는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과학적 근거에 따른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목받았던 그 두 가지 부분이 민간인 가느냐 이 부분하고 실효 채취하느냐 이 두 부분이었는데 이게 둘 다 빠지면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또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인 참여, 민간 전문가 참여도 없고요. 예. 언론 동행 취재도 불가하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가서 이거를 시찰을 하는지 시찰단의 명단도 비공개입니다. 실효 채취도 지금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번 시찰단이 가는 거는 뭐 안전하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거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혀 볼 수가 없고 그냥 시설을 둘러보고 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시간표, 일정표를 보더라도 뭐 그 관계사들하고 질의응답하고 그 오염수 시설을 외부에서 시찰하고 뭐 이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안전성 검증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고요. 저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해달라,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태도로 오히려 일본 측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방사능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물질 아닙니까? 그러면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게 간주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것이 정부의 태도일 텐데 지금 우리 정부의 태도는 뭐 어차피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0% 검증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은 방류를 막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생명과 건강과 안전이 걸린 이 문제에 있어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예.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효 채취 부분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검증하는 거냐 구경 가는 거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전에 이제 대만 조사단보다는 우리가 이제 방류 시스템까지 다 보니까 네. 범위가 넓어진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 공사가 당시 대만이 이 검증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예. 마지막 순간 절차들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이고 이 정부에서 몸담고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몸을 담고 일했던 사람들이겠죠. 어떤 정부이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는 정부 당국의 공직자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문재인 정부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을 때 일본이 IAEA 기준에 맞춰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게 문재인 정부 외교부 장관의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예. 한일 간의 문제 속에서 이게 우리 둘 간의 문제로 끝낼 수 있다면 우리가 수산물을 수입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막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넘어선 태평양 연안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 해당되는 국제적 문제거든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당연히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건 여야 모두가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이제 과제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영국 전문가를 국회로 초청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여야 간에 좀 의견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I didn't say I wouldn't treat untreated water. I said I wouldn't treat undiluted water. I said I would drink undiluted water. So I'm assuming that the other cesium-137 strontium have been successfully removed. 해외 교수 초청 간담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오염수 시음 행사라도 하십시오. 검증도 없이 오염수 방류가 실행된다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오염 정부, 오염 정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네, 먼저 영국 교수의 그 분석을 좀 들어보면 일본의 정화 처리를 전제로 위험한 방사선은 제거가 된다, 안심해도 된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주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런 분을 불러서 같이 토론회를 하는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정당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분이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도 있다. 그거의 10배를 마실 수도 있다. TV에 나와서 마실 수도 있다. 무슨 묘기 대행진 합니까? 예.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나 열을 단식해도 안 죽었으니까 국민들 열을 굶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데 지금 기괴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알프스라고 하는 설비를 뭐 이번에 보러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도 이번에 입장을 냈죠. 알프스라고 하는 설비는 삼중수소를 포함해서 요오드, 129, 루테늄 이런 위험한 방사능 물질 중에 상당 부분을 거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총량이 배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총량이 얼마 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전혀 공개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연료봉 중에 일부는 제거됐지만 일부는 계속 지금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후쿠시마 지금 원전에 대해서 완전히 해체 작업이 되기 전까지는 오염수가 수백 년간 방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중간에 이 안전성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제기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일본에 던져야 할 시간에 이런 노 교수를 불러가지고 괴짜 같은 분을 불러서 뭐 1리터를 TV에서 마신다? 10리터를 마신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장난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태도 정말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을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을 옹호하는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교수를 한 명 국회에 초청해서 이런 초청회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비판적인 시각이거든요. 네, 아마 검증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순차적으로 더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과학적 근거와는 좀 동떨어진 극단적인 주장들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부분들이 괴담성 성격이 아니라 진실에 근거한 내용들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 수산업계에 대한 경제성 문제도 다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최대한의 안전을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서 보다 좀 객관적이고
또 국민들께 충분하게 납득 설명이 가능한 여러 전문가들과 순차적인 저런 토론회들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오염수 문제도 외교 무대 그 협상 테이블에 이번에 오를지 좀 지켜볼 일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G7 정상회의 참석한 가운데 지지율 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볼까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37%로 전주에 비해서 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왜 긍정을 택했냐라는 대답 중에 1위가 외교 분야였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긍정평가 1위도 외교고 부정평가 1위도 외교인 어떻게 보면 좀 뭐 신기한 그런 시각이 극명하게 좀 엇갈린다고 볼 수도 있겠죠.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다른 거죠. 저는 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앞으로 외교적인 성과가 이제 누적돼서 무언가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 이 발현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외교가 다소 성급하고 굉장히 가볍다 이렇게 보는 평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지지율도 함께 볼까요? 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뭐 큰 폭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3%포인트 좀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에 김남국 의원 사퇴에도 불구하고 1%포인트 조금 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층 결집 효과가 좀 있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갤럽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결과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층들이 결집될 대로 결집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결국 무당층으로 볼 수 있는 저 회색 지표. 29%.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거의 동등한 상태의 무당층들이 예.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굳건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돈봉투 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가상화폐 파문이 있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빠지대로 빠진 무당층에서 공고하게 굳어져 있는 거라 상대 정당의 실수에 대한 반사이익을 이 정당이 얻겠다가 아니라 더 잘하기 경쟁, 예. 좋은 정치적 효능감을 주면서 저 무당층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지금 정당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김병민 최고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사실 저 여론조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민들이 갈 곳을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민주당의 최근 악재가 많고 그 악재에 대한 대응하는 모습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상대당으로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은 양당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김남국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며칠 전에 5.18 당일에 휴게소에서 있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제 뭐 어디로 갔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의원들 사이에선 좀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에 대해서 뭐 알고 있거나 얘기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어떤 다른 분도 방송에서 지적을 하시는 걸 봤었는데 지금 그냥 휴게소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국민들께 큰 공분 내지는 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예.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그 단톡방에서는 나간 상황인가요? 네,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원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뭐 사실상 종료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진상조사를 시작하고 나서 검찰의 압수수색, 강제수사가 지금 시작이 됐고요. 또 윤리특위에 이제 제소를 하면서 이제 당내에서 어떤 진상조사를 해서 윤리특위 제소나 다른 조치나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공적 권한을 가진 윤리특위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이 사안을 신속하게 우리가 규명하고 어떤 합당한 처분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데 합당하겠다,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지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뭐 남국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지금 또 하태경 의원 등이 지금 주장하는 게 이거 대선용 자금 세탁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돈들이
과거에 이 거래소들을 옮겨가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그 중간에 소명이 되지 않는 한 30억 정도의 금액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으로 번 돈을 단순하게 이체하고 옮겼던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얼만큼 벌었는지 소명이 되지 않는 돈들이 옮겨가게 됐는데 이게 이른바 코인 실명제가 실시되기 바로 직전 돈들을 급하게 옮겼던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이 아니라 이른바 다른 정치 자금 등으로 벌었던 돈이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관련된 의혹 보도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 제일 깔끔한 건 김남국 의원이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거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른바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들 또 정치적인 메시지만 던지고 나머지들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이를 밝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또 걸릴 것 아닙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으로나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왔거든요. 결국은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내려놓든가 예. 그렇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해서 조속히 국회의원직을 제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계 절차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시간 끌지 말고 의원직 제명 같은 그런 징계안 본회의에 빨리 붙이자 이런 입장인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징계했던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심학봉 의원이라고 커다란 도덕적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여야가 합의 윤리특위에서 제명하겠다 결정하니까 결국 제명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한 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 김남국 의원을 그냥 윤리특위가 하는 절차에 시간 끌기를 벌어주게 된다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면죄부를 주도록 민주당이 오히려 뒷문을 열어준다는 예.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의지를 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김남국 의원 코인건에 대해서 뭐 제가 모든 사안을 다 아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뭐 대선용 자금 세탁 이런 얘기까지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는 조금 근거 없고 무리한 말씀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 지금 코인 지갑이 본인의 실명 계좌랑 연결되어 있는 지갑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대선용 자금 세탁을 할 거면은 실명 계좌랑 연결된 지갑에서 하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뭐 증거나 정황이 나오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무리한 주장이고 사실 뭐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주장도 초기에 툭 나오다가 예. 그게 본인이 아니다. 이게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배당처럼 골고루 나눠진 거다라고 소명을 하고 관련 업체의 대표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유메이드 대표가 설명을 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확인되지 않은 좀 근거 없는 주장까지도 마구 쏟아내면서 예. 이거를 게이트로 몰아가는 상황인데 물론 거기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크고 이걸 소명해서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당사자는 김남국 의원인 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들인 만큼 어떤 아직 확인되지 않는 좀 불필요한 의혹까지도 제기하면서 이런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는 조금은 신중해야 되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의원직 제명 본회의에 붙이자 빨리 하자라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세요? 일단은 이런 겁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또 예. 법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떤 당사자한테 제재를 가하는 징계 처분 같은 것들은 기업이나 다른 국가 정부에서 할 때도 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방어적인 권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장해 주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하면 그 징계 처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에 뭐를 하여야 한다, 뭐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생략하는 거는 오히려 그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당사자가 다툴 여지를 주는 것이기 예.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빨리 하되 불필요한 절차는 최대한 단축하되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들은 절차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다음 주도 특위 회의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좀 지지부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 자체 조사도 지금 흐지부지가 된 상황이고 민주당이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제 수사와는 별도로 도덕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상임위에서 거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과 이제 국민적 분노를 통해서 민주당도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뭐 복당 연구 금지라든지 이런 민주당 차원의 무슨 또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자진 탈당으로 제명 조치까지 가지 않고 이제 당적이 그렇게 그 어떤 결론이 나기는 했고 또 윤리특위 제소를 당 최고위 차원에서 예. 결정을 해서 지금 이제 제소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게 어떤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이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서 탈당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입증된 어떤 드러난 그런 상임위에서의 코인 거래 논란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예. 이유가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복당은 어려운 것이다라고 뭐 이견 없이 다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민주당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 그랬고 또 김남국 의원 코인 전량 매각시키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의총을 통해서 의총에 대한 성명서로 끝나고 나서도 얼마든지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겠다고 했지만 그 모든 애들이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당내에서 징계하려고 했던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이거든요. 마지막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국회 내에서 조속하게 김남국 의원을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하는 일인데 예. 그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휴게소에서 포착된 김남국 의원 기자들 앞에서 이제 좀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추후 좀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이소영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